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 규제를 발표하자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 제품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 시 안전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이 검출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니티와 전자기기 매니아들은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모차 등 유아용품을 해외 직구로 많이 구입하는 부모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맘카페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인증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KC 인증만 인정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제 반대 국민동의 청원도 나왔습니다. 청원인은 국민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시행일자와 세부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각 부처와 협의해 직구 제한 품목을 고지할 방침입니다.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80개 품목 전체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연구개발 R&D에 대한 예비타 당성조사, 즉 예타 폐지를 지시하고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500억 원, 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재정사업에 대해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삭감되었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인 3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의 비효율적인 예산을 구조조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이 계층 이동과 국민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출생 극복과 의료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계속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날 논의된 사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24년부터 2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와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민주주의 역사를 되새기고 열사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5월 희망이 꽃피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국민의례, 연흥공연, 경가보고, 기념공연, 기념사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연흥공연에서는 배우 서태화가 5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낭독했습니다. 첫 번째 기념 공연에서는 전남대 학생 대표들이 류동훈, 박금희 열사를 소개했습니다. 류 열사는 한신대 2학년 당시 도청에서 저항하다 숨졌고 박 열사는 헌혈 후 귀가 중 사망했습니다. 뮤지컬 배우 이건명은 아름다운 사람을 노래하며 추모했습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3년 연속 재창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념식 후 윤 대통령은 5.18 단체장들과 유족, 보훈처장 등과 함께 열사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판결 전후로 큰 변화가 없으며 복귀 움직임도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은 법리가 무너져 국민으로서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료계는 사법부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대생 측 법무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대 의대생 1,786명이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넘겨달라는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 총장 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즉시 송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공격으로 80만 명의 피난민이 다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최후 거점인 라파에 이어 북부로도 작전을 확대했습니다. 이딴 공습으로 자발리아 난민 캠프에서는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아흐메드 칼루트 구조대원은 이스라엘군이 자발리아 난민 캠프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주거 지역을 겨냥한 공격으로 집 10채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방위적 공세로 피난민들은 점점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피난민들이 대피소에서조차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검문소 차단으로 의료품과 구호물자 반입이 막혀있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첫 구호물자가 가자지구로 옮겨졌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 동부 지역에서 하마스 공작원 13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질 시신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하마스가 론 벤자민을 살해한 뒤 가자지구로 시신을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7개월째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인질 석방과 평화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스라엘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3주 안에 새로운 전쟁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응고물 발생과 경유 냄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신고를 조사한 결과 하이트 진로의 주류 제품 2개 생산 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펠라이트 후레쉬 제품에서 응고물이 발생한 원인으로 하이트 진로 강원 공장의 술 주입기 세척 소독 관리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3월과 4월에 주입기를 세척제만 사용해 관리하여 젖산균이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제품에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펠라이트 후레쉬 124만 캔이 회수될 예정이며 118만 캔이 회수된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하이트 진로 강원 공장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이슬 후레쉬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품 내부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외부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 차이로 인해 유통보관 중 외부 경유 성분이 뚜껑 틈새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생산된 다른 제품은 모두 기준 규격에 부합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제조 과정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혔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세척 및 소독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배우 이정재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정재는 1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지금 백지연 영상에 출연하여 4달 공개를 앞둔 디즈니 플러스 에콜라이트와 함께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언급했습니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 시즌2는 현재 막바지 촬영 중이며 겨울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즌1보다 시나리오가 더 재미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시나리오가 너무 재미있어서 놀랐다. 황동혁 감독님이 정말 천재라고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재는 이번에도 난이도가 높고 인물 설정이 더 깊어져서 촬영이 쉽지 않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 스토리는 연장선이며 같은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즌1보다 더 잘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 시즌2는 2021년 글로벌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의 속편으로 이정재,
이병헌, 공유, 위아준이 출연하며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 등이 새롭게 합류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아침에는 맑고 청량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햇살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밤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므로 가벼운 외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도권 최고기온 23도에 최저기온 14도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